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 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제품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이 그것들인데요. 인텔에서 이전 세대에 사용되었던 14나노 공정을 탈피해서 새롭게 10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를 출시했습니다. 이 인텔 12세대 CPU가요, 새로운 아키텍처와 기술을 가지고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메인보드 칩셋도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690, 660, 610 칩셋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PC 명가인 PC 디렉트사에서 이 두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CPU로는 가장 높은 i9 12900K를 보내주셨고요. 메인보드는 G690 칩셋이 들어간 어러스 마스터 메인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제품 모두 02 익스트림급을 제외하고는 최고 등급의 제품인데요. 보통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렇게 가장 상위급에 해당하는 플래그십 모델들을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출시했어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급 i7, i5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됩니다. 이 인텔에서 새롭게 10나노 공정을 가지고 제작한 최초의 CPU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이 있고요. CPU 단일 코어 클럭만 해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5기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DDR5 메모리하고요, PCI Express 5가 사용되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언박싱에서 보면서 실제 모양은 어떤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새롭게 출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12세대 i9 12900K CPU입니다. 저도 아직 개봉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금색으로 웨이퍼 모양으로 케이스를 했는데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i9이 상급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밑에 i7이나 i5는 이전 세대 그런 케이스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CPU 하단을 보면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있고요. 여기 PC 디렉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PC 디렉트사에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제품이죠. 정품이고요. 스티커 포기를 보면요, i9 12900K 이렇게 되어 있고요. L3 캐시가 무려 30메가입니다. 보면 LJ1700이라고 써 있는데 CPU 소켓이 이전 세대에는 11세대까지는 LJ1200 소켓이었어요. 이 소켓이 이제 12세대부터는 LJ1700 소켓으로 500이 늘어난 겁니다. 외관상으로만 봐도 CPU 크기가 더 커졌고요. 소켓이 500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코어 부분 설명드리면서 왜 커졌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들어있는 인텔 CPU가 이렇게 i9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반도체 생산할 때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양이죠. 웨이퍼입니다. 이 웨이퍼 모양의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CPU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책상 위에도 하나 놓으면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텔 로고 있는 부분이 위쪽이네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CPU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딱 보시면 CPU가 이전 세대의 CPU들은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던 인텔 i9 12900K CPU입니다. 엘더레이크고요. CPU가 길쭉해져서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20-30% 정도 더 크기가 커졌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커진 CPU가 LGA1700 소켓에 장착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안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나노 공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CPU인데 이제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2900K만 놓고 보면 이 안에 코어가 8개 플러스 8개 16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어를 얘기할 때 6코어, 8코어, 16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어가 왜 8 플러스 8일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스레드는 24스레드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코어가 8이면 스레드가 16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코어와 스레드의 숫자가 배율로 맞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CPU의 성능은 코어와 클럭이죠. 코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 세대 CPU들은 모든 코어가 균일합니다. 같은 클럭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12세대부터는 두 가지 코어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B코어라고 해서 P코어가 8코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몰 코어라고 해서 2코어가 8코어가 들어갑니다. 언뜻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주 성능을 담당하는 B코어는 5.1GHz까지 지원을 하고요. 8코어 16스레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코어 같은 경우에는 3.9GHz까지만 지원을 하고 8코어 8스레드 제품인 거죠. 그래서 16코어 24스레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언뜻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B코어를 16개를 하지 왜 B코어 8개, 스몰코어 8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러가지 제작상 어려움이 있었겠죠. 10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면서 그냥 제 생각인데요. B코어를 가지고 16개를 채우기에는 그러면 CPU 소켓도 더 커지고 전력도 더 많이 먹을 거거든요. 무리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B코어만
CPU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CPU 제작 공정을 10나노 공정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독보적인 CPU 아키텍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인 거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보통 게임을 할 때는 단일 코어의 성능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멀티 작업할 때는 멀티 스레드 성능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엿보입니다. 어찌되었든 CPU의 가장 중요한 클럭 부분에서 4기가대를 넘어선 5기가대로 올라간 역사적인 CPU인 거죠. 그리고 클럭 외에 중요한 부분을 보면 DDR5 메모리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DDR5 램이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진 않지만 DDR4에 비해서 50%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 향상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CPU와 메인보드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PCI 익스프레스 부분이 4.0에서 5.0으로 확 올라갔고요. 이 부분은 대역폭을 2배까지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 향상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픽카드나 SSD 등 주변 장치에서 PCI 익스프레스 5를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5가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또 내장 그래픽으로 보면 UHD 770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얼마 전에 인텔에서 그래픽카드 칩셋을 출시하겠다라는 공언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인텔은 UHD 시리즈로 내장 그래픽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성능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서요. UHD 770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으로 4K를 넘어선 8K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 성능이 올라간 만큼 전력 부분도 봐야 하는데요. 얘가 기본 전력이 125W고요. 최대 터보 출력이 241W입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 볼 때 전격 파워를 한 200W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CPU 최대 출력만 241W인 거죠.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제 메인보드와 CPU 쿨러에서 쿨링을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인텔에서 표기한 TDP는 125인데요. 앞으로 쿨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LJ1700 소켓을 지원하는 쿨러를 저희가 받아보진 못했는데 앞으로 쿨러의 브라켓들도 굉장히 변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11세대가 공존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출시가 된 다음에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이전 세대의 11세대인 11900K 같은 경우에 현재 60만원 중후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신제품이고 물량도 적고 새로 나왔기 때문에 대략 70만원 후반대, 80만원대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죠. 가격도 가격인데다가 아직까지는 DDR5 메모리나 이게 쿨러 부분, 메인보드 부분, PCI 익스프레스 5.0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텔 10세대, 11세대, 12세대가 공존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 엘더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출시된 G690 칩셋을 장착한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고성능, 고전력의 CPU인 만큼 그만큼 또 받쳐줄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PC 디렉트사에서 G690 어러스 마스터 메인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중에서 익스트림급을 제외한 최상급 메인보드입니다. 이렇게 최상급 메인보드들은요, 고성능과 고효율 또 고전력을 사용하는 CPU에 적합한 메인보드들이죠. 이 메인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메인보드 언박싱해서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가 묵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렇게 무겁다는 건 이 안에 엄청난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또 카본 소재 여러가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기가바이트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이밍 메인보드에는 이 어러스 마크가 붙는데요. 그 어러스 중에서도 최상급인 마스터 모델입니다. 메인보드 박스에 보면 이렇게 크게 PCI 익스프레스 5 써있고요. DDR5 써있고 인텔 12세대 코어 이렇게 써있고 마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좀 전에 CPU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롭게 인텔에서 12세대를 출시하면서 PCI 익스프레스 5를 지원을 하고 DDR5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필요한 거죠. 이전 세대인 500 시리즈 메인보드 칩셋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뒷면을 보면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개봉하기 전에 볼까요? 여기 보면 다이렉트 디지털 페이저 되어 있는데요. 페이저가 무려 19, 1, 2, 22 페이저입니다. 이전 세대의 G590 어러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8 플러스 1 페이저였거든요. 페이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 페이저 부분이 CPU가 고성능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페이저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CPU가 고전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엘더레이크 12900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페이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멀 디자인 부분인데요. CPU가 고전력으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식혀줘야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겁다고 했잖아요. 히트싱크나 히트파이프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DDR5가 설명이 되어 있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기가 DDR5 플러스 50%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세대인 DDR4보다 50%의 속도 향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XMP 3.0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XMP 부스터를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5000MHz까지 부스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Express 5.0 엄청납니다. 이전 세대인 4.0보다 대역폭이 2배니까요. 엄청난 거죠. 이 PCI 슬롯이 5.0으로 향상된 거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백퍼널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도 5.0으로 올라갔고요. 이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6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네트워크 속도를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이 어러스에서는 이렇게 스티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와이파이 안테나도 이렇게 있고요.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게감이 엄청난데요. 저도 이 메인보드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조립을 많이 하지만 제가 들어본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무겁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메인보드는 무거우면 좋은 겁니다. 왜 무거우면 좋은 거냐면 메인보드라는 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거우면 좋은 쪽에 속하는 걸로. 먼저 외관상으로 바뀐 걸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CPU 소켓 부분이죠. 이 소켓이 LGA 1700 소켓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컵을 열고 이렇게 열면 소켓 부분이 나옵니다. 이 LGA 1700 소켓 부분이 좀 더 촘촘해지고 더 커졌어요. 그만큼 CPU가 커지고 고전력의 고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변경이 된 건데요. 굉장히 그래도 큰 것 같지 않습니다. CPU 소켓 주변에 보면 이렇게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는데요. 이 홀이 또 중요합니다. 이 홀의 위치에 따라서 CPU 쿨러가 장착이 되는 건데 기존에 사용되었던 LGA 1200 CPU 쿨러들은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전용 브라켓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전용으로 나온 쿨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캐패시터들이 쭉 있는데요. 탄탈륨 소재로 된 캐패시터들입니다. 굉장히 고급 캐패시터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메인보드를 보면 위에서 봤을 때 페이저가 보이는데 페이저가 이 히트싱크 밑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이 부분 보이죠? 이게 페이저들인데 페이저가 이 히트싱크 아래에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개, 1개, 2개의 페이저가 있는 건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페이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히트싱크가 페이저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고전력을 커버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 히트 파이프와 히트싱크의 닿음으로 인해서 열을 굉장히 잘 식혀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무겁다고 한 게 이 부분이 다 통으로 히트싱크인데요. 이 히트싱크들이 이렇게 크게 페이저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쿨링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NVMe SSD가 장착되는 부분인데요. 이 NVMe SSD 쿨러가 엄청납니다. 이 메인보드가 PCI Express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열도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싱크를 크게 해놨고요. 이 부분에도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통으로 커버를 해놨습니다. 이 메모리 부분도 DDR5가 장착되는 메모리 소켓입니다. 여기 보시면 A12, B1,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듀얼 메모리 할 경우에는 A2, B2에 장착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전 세대에는 메모리 클럭이 기본이 3200MHz였는데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800입니다. 4800을 지원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XMP 세팅을 기본으로만 해줘도 5000MHz까지는 기본으로 그냥 오버클럭이 되고요. 최대 6400까지 오버클럭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오버클럭이죠. 메인보드를 보면요. 메인보드의 CPU가 이 메모리 부분하고 PCI Express 부분 또 DP 단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G690 칩셋이 연결이 되는데요. G690 칩셋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메인보드에도 별도의 칩셋이 있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에 있는 G60 칩셋이 이 SATA 포트라든가 PCI Express 4.0 이런 것들을 기타 부대적인 것들을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메인이 되는 그래픽카드 단자 같은 경우에는 PCI Express 5.0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4.0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PCI Express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 전원단도 보면은 12V 8핀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8핀 단자 1개만 있는데 8핀 단자가 2개나 있네요. 그만큼 CPU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CPU가 기본으로 125W를 먹기 때문에 최대 터보 클럭으로 241W까지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부분도 보면요. 다 커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노 카본 소재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메인보드 후면까지도 쿨링에 신경 쓴 그런 부분입니다. 입출력 패널 부분인데요. Q프레시 버튼이 있고요. 시모스 클리어
클리어 버튼이 있고 여기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 단자예요. USB 3.2는 뭐 기본이고요. 여기 보면 DP 단자가 있는데요. 인텔 UHD 770의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거죠. 8K까지 지원하니까요. 내장 그래픽으로도 어느 정도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것 같고요. USB-C 타입 단자도 있고요. 오디오 출력 부분인데요. 금소재인지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 오디오 출력할 때 잡다한 노이즈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칩셋이 ES9118 칩셋인데요. 7.1 채널 지원합니다. 램 포트인데요. 램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기가에서부터 5기가, 2.5기가, 1기가 다 지원을 하고요. 5기가 밑으로는 오렌지빛 LED가 반짝거릴 거고요. 10기가가 작동을 하면 파란색 빛이 반짝거릴 거예요.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이렇게 리뷰를 찍고 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쪽 그 CPU를 식혀주는 페이저 위쪽 부분과 이 SSD 히트싱크 부분이 굉장히 히트싱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메인보드의 대략적인 성능 스펙을 봤는데요. 특이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CMOS 부분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전에 CPU를 설명드리면서 빅코어와 스몰코어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빅코어가 고성능을 내는 주요 코어인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빅코어와 스몰코어 기능 중에서 스몰코어 기능을 오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게임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몰코어 기능을 죽여서 게임을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빅코어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도 이제 막 출시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전 세대의 G590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50만원 후반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인보드가 신제품을 감안하면 60만원 중후반대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CPU와 메인보드만 놓고 봤을 때도 가격이 150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RTX 그래픽 카드를 넣고 DDR5 메모리를 넣고 앞으로 나올 PCI Express 5를 넣는다면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또 이렇게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CPU와 메인보드가 여러가지 신기술이 채택이 되어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스펙적인 면에서 설명드릴 게 많아서 오늘은 언박싱하고 스펙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퍼포먼스 부분에서 얼만큼의 성능을 내줄지는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윈도우 11을 이 시스템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CPU 제시나 시네벤치를 이용해서 얼만큼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직업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는 그런 직업인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고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제품 보내주신 PC 디렉트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신제품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컴바이컴 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